5번 문제. 다음 중 중간 보고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간 보고서가 뭐냐면, 자,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볼까요? 우리 상장회사는 보고서를 1년에 4번 제출합니다. 자, 봐봐. 제일 첫 번째가 분기보고서. 분기보고서 2025년 3월. 이렇게. 2025년 3월. 플러스 2개월 하면 2025년 5월에 공시를 합니다. 5월에 공시를 하고요. 자, 이 분기보고서 다음에는 반기보고서 2025년 6월 이렇게 플러스 2개월 이렇게 하면 얘는 2025년 8월에 공시를 하는 거고요. 어디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를 하는 거야. 자, 요 다음에는 다시 또 분기보고서가 되죠. 분기보고서 2025년 몇 월? 9월. 얘는 플러스 2개월. 이렇게 하면 2025년 11월에 공시가 되는 거야. 이 다음에는 사업보고서. 2025년 12월에 공시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3개월에서 2026년 3월에 공시를 하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연차보고서라는 말을 쓰고요. 연차보고서 1년짜리란 얘기야. 1년짜리.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중간보고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중간보고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차보고서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연차보고서이기 때문에 전기말과 단기말을 비교를 해주는 거야. 2025년 12월, 2024년 12월 이렇게 단기말과 전기말을 비교를 해주는 게 연차보고서예요.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보고를 해주면 될까? 얘네는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보고가 되느냐면 전기말이면 2024년 12월이죠. 전기말 2024년 12월과 분기말이 9월이죠. 그쵸? 당해 분기말을 비교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2025년 9월을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년 말에는 현금이 100원이 있었는데 현재 9월 말에는 현금이 150원이 있다. 그러면 작년 말에 비해서 현금이 얼마 증가했다? 50원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때 재무상태표는 전기말과 2024년 12월과 2025년 6월 말을 비교를 해주는 거네. 그죠? 이해가십니까? 작년 12월 말에는 현금이 100원이었는데 2025년 6월 말에는 현금이 300원이었다.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작년 말과 2024년 12월 말과 2025년 3월 말에 분기말이니까 3월 말에 현금을 비교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비교를 해주면 되느냐면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손익계산서는 3개월 누적 이렇게 이쪽이 전기고요. 이쪽이 단기입니다. 3개월 누적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야. 그럼 요거는 여기 봐봐. 요거부터 9월이지 그치? 9월이면 3개월이면 몇 월부터 몇 월 얘기하는 거지?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9월의 매출이 100원인데 올해 7월부터 9월은 매출이 300원이다.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가했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는 거야. 자, 누적은 1월부터 9월이고요. 1월부터 9월이에요. 작년 1월부터 9월의 매출액이 1,000원인데 올해부터 1월부터 9월의 매출액은 2,000원이다. 그래서
9개월치 비교, 얘는 3개월치 비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는요, 반기보고서는 누적은 몇 월부터 몇 월이 될까요? 1월부터 6월이 되고 1월부터 6월. 작년 1월부터 6월의 매출, 올해 1월부터 6월의 매출. 그럼 3개월은 몇 월부터 몇 월이 될까요? 4월부터 6월, 4월부터 6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손익계산서 보는 방법. 얘는요, 누적은 1월부터 몇 월이야? 3월이지. 분기도 1월부터 몇 월이야? 3월. 똑같겠네, 처음이니까. 1월부터 3월, 1월부터 3월 이렇게 똑같이 보고가 되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전기말과 분기말을 비교를 하는 거지만 손익계산서는 작년 3개월, 올해 3개월, 작년 누적, 올해 누적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리고 참고로 현금 흐름표와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는 얘네는 누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누적으로. 그래서 1분기 때는 여기 봐요. 1분기 때는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 3월 30일까지 비교를 하는 거고, 그죠? 누적이니까 2분기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 3분기 때는요.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 9월 30. 마지막은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 12월 31일.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자본변동표랑 현금흐름표를 무조건 뭘로 다 비교한다고요? 누적으로 비교한다. 요걸 알고서 그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재무상태표는 당해 보고 기간 말과 직전 보고 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당해 말과 전기 말을 비교하는 거는 연차 보고서지 중간 보고서가 아니네, 그지? 날 볼래? 연차 보고서가 1년치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작년 말과 올해 말, 그치? 지금 문제는 중간 보고서에 관련된 거지, 그치? 그래서 중간 보고서니까는 여기 봐요. 분기말이라고 했잖아. 그죠? 중간기간 말과 전기말을 비교를 하는 거라고요.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연차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야. 연차 보고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손익계산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여기 봐봐. 손익계산서 이게 중간기간이야. 얘를 여기 봐요. 3개월을 중간기간이라고 하고요. 요 3개월을 중간기간, 얘를 누적 중간기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누적 중간기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간기간과 누적 중간기간을 비교를 해주는 거야. 작년하고 똑같이. 동그라미 3, 4번 봐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동시에 봐요. 3, 4번.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연도, 그쵸?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누적기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 보시면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고자산 구입 이후 상품에 하자가 있어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 이걸 줄여서 여러분 하자가 있어서 할인받는 걸 뭐라고 할까요? 매입 애누리라고 하죠. 매입 애누리.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야 한다. 맞습니다. 제가 공식 하나만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보세요. 총매입액 마이너스 환출 컴마 매입 애누리 컴마 매입 할인는 순매입액 하자가 있어서 깎는 것은 애누리라는 말을 쓰고요. 대금 결제를 일찍 하면서 깎는 것은 할인이란 말 씁니다. 어쨌든 차감하는 거 맞아요. 특정 고객을 위한 비재주간접비 또는 제품 디자인 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이번도 맞는 문장이고요. 일반적으로 잘 들어봐. 일반적으로 비재주간접비나 제품 디자인 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돼서는 안 되지만 특정 고객만을 위한 거잖아, 그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발생하지 않은 원가잖아, 그죠? 때문에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외부 구입 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액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구입 원가 및 재반 투대 비용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4번에 뭐가 틀렸을까? 그러면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밑줄 쳐주세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일반적인 보관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보관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야.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지. 그러나 지금처럼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한 보관원가는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7번 문제를 보시면 자, 무슨 법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동평균법으로 뭘 구하라고 나와 있니? 매출 원가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출 원가를 구해라. 한번 해볼까요? 자, 전기 2월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1000개에 90원. 1000개에 90원. 그러면 9만원이 되겠죠? 9만원. 자, 그 다음에 매입 한 개 200개에 150원. 매입이 200개에 150원. 3만원어치 매입을 했습니다. 는 일단 들어왔잖아. 그럼 평균을 계산을 해주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들어올 때마다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 두 개 더해주면 12만원. 두 개 더해주면 1200개. 12만원 나누기 1200개. 그럼 얼마 나오지? 100원. 이렇게 나옵니다. 100원. 얘를 우리가 이동평균 단가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동평균 단가. 자, 여기 봐요. 이건 싹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 뒤에서 나타내 줬잖아, 그치? 위에 거는 없어진 거야. 자, 1200개 중에서 몇 개를 판매했다고 나와 있어요? 900개 판매했죠, 그쵸? 여러분 여기 잠시만 여기서 900개를 판매를 했어요. 900개를 판매했으면 900개 곱하기 100원. 그래서 9만원이 판매된 거야. 그러면 남은 재고는 여기 볼래? 남은 재고는 1200개에서 900개 팔렸으니까 300개가 남았죠? 300개 100원. 얼마 남아있는 거지? 3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몇 개를 구입했다고 나와 있어요? 200개 110원. 또 구입한 게 200개 110원. 금액은 22,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두 개 더해주면 얼마예요? 52,000원. 두 개 더해주면 52,000원. 두 개 더해주면 몇 개니? 500개. 그럼 단가는 얼마 나오죠? 104원? 104원 나오죠? 104원. 자, 여기에서 또 몇 개가 팔렸다고 나와 있어요? 300개가 팔렸네. 잠깐만 볼래? 여기에서 300개가 판매가 됐어요. 곱하기 104원이죠? 곱하기 104원. 그럼 얼마니? 31,200원. 물음이 잠깐만. 문제는 똑같은데 물음만 바꾼다 얘네가. 지금 뭘 물었어요? 매출 원가를 물었으니까 두 개 뒤에서 121,2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매출 원가는 121,200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121,200원. 자, 그런데 똑같이 문제를 내고서 있잖아. 이걸 물을 수도 있어요. 기말 재고 자산은 얼마니? 기말 재고 자산은 얼마니? 그럼 여기 잠깐만 보여줘볼까? 기말 재고까지 구해주면 500개에서 300개가 팔렸으니까 몇 개가 남아있어요? 200개 곱하기 104원. 이렇게. 얼마지? 28,000원? 28,000원. 시험 문제가 여기 봐. 시험 문제가 매출 원가를 물을 수도 있고 기말 재고를 물을 수도 있다. 기말 재고를 물었으면 28,000원이 답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동평균법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쉬운 문제야.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여성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주식회 3일의 상품 재고 현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 3일은 안 보여. 어쨌든 다음 연도 이후에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순서대로 여러분 여기 봐봐.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장부 재고에 반드시 이 순서 지켜주세요. 장부 재고에 그 다음에 실지 재고에 그 다음에 순실현 가능액. 여러분
순실현 가능해. 반드시 요 순서 지켜주세요. 1번, 2번, 3번. 요 순서 지켜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장부재고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나 볼래? 장부재고 수량이 1200개 나와 있죠? 1200개. 곱하기 원가를 내주는 거야. 원가. 1200개 곱하기 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단위당 장부 금액이 4,000원? 4,000원 나와 있어요. 장부 금액 4,000원. 그러면 480만 원. 장부 재고액은 480만 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실지 재고액은 실지 수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실지 수량이 1000개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1000개 곱하기 똑같아요. 1000개 곱하기 원가 4,000원. 이렇게 하면은 400만 원이 나오죠. 400만 원. 요거 두 개 차이를 우리가 감모 손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감모 손실이 80만 원이 나와 있네. 그래서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게 있고 비정상적인 게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게 있고 정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은 정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뭐라고요? 비정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순실현 가능액은 잠깐만 보자. 순실현 가능액은 내가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 팔을 수 있는 수량이 1200개야 1000개야? 1000개죠. 1000개 곱하기 시가를 내주시면 돼요. 1000개 곱하기 시가. 시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단위당 순실현 가치가 시가지, 그치? 단위당 순실현 가치가 시가예요. 3,000원? 3,000원. 400만 원 나오죠. 300만 원. 3,000원 하면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평가 손실이란 말 쓰는 거야. 평가 손실 얼마 나왔을까요? 1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평가 손실은 100만 원. 뭘 물었어? 평가 손실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100만 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00만 원 3번이 다 됐어요. 그래서 장부 재고액, 실지 재고액, 순실현 가능액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장치를 2001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하면서 이렇게 문장이 길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써보면 되지 뭐. 써가면서 2001년 7월 1일에 기계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대변에 현금, 아니 그냥 금괴는 일단은 조금 있다. 1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에 따른 보조금으로 얼마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7월 1일에 20만 원을 수령했다고 나와 있죠? 까지 끊어봐 그러면. 거기까지 끊어보세요. 분개를 할게. 칠판 잠깐만. 분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7월 1일에 일단 정부 보조금 받은 것부터 차변에 보통예금 20만원, 대변에 정부 보조금, 대변에 정부 보조금 20만원. 칠판 봐. 얘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면 보통예금 20만원, 보통예금 20만원. 근데 저거 정부에서 보조받은 거지, 그치? 마이너스 정부 보조금, 마이너스 정부 보조금 20만원. 내 돈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정부 보조금을 자산 차감 계정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자산 차감 계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산 차감 계정.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해당 자산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7월 1일 분기에는 기계를 샀어요. 차변에 기계장치 얼마 주고 샀다고 나와 있어? 100만 원에 샀죠?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자 설명 들어봐. 보통예금이 100만 원입니다. 차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그럼 여기 잠깐만 이거 볼래? 얘가 다 나갔네. 그치? 물론 나머지는 회사 돈으로 줬겠죠. 없어졌죠. 그러면 얘도 없어진 거죠. 그럼 얘 없애줘야지. 그냥 내비두면 마이너스가 뜨잖아, 그치? 마이너스 뜨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없애주려면 어디로 보내주면 돼? 차변에 정보보조금 금액은 20만원 이렇게. 차변에 정보보조금 20만원 이렇게 없애줍니다. 근데 얘 없어진 거야. 다 없어졌어요. 이제 뭐가 생겼어요? 이제 기계장치가 생겼지, 그치? 기계장치에 대한 정보보조금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 20만 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개를 하면 차변에 있었던 보통예금 대변에 가서 없어졌으니까 대변의 정부 보조금은 차변에 가서 없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계장치만 남아있겠죠. 그러면 자 기계장치가 얼마예요? 100만 원 마이너스 정부 보조금이 20만 원. 그래서 내 돈은 8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거야. 내 돈은 80만 원. 자 얘가 두 번째 분개였었고요. 자 첫 번째 받았을 때 분개, 두 번째 취득했을 때 분개, 세 번째는 이제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봐. 차번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자, 얘 어떻게 구하느냐면 거기 본래 이제 그 다음 자료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4년. 잔존가치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0만 원. 정의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여러분 여기다 써줄게. 여기 본래 내용연수 4년분에 내용연수 4년분에 취득원가 얼마? 1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얼마래? 20만 원. 그러면 1년치 감가상각비는 20만 원 맞아? 네. 그럼 100에서 20만 원 빼면 얼마지? 80만 원. 80만 원 나누기 4년이면 얼마지? 20만 원. 얘가 몇 년분이에요? 1년분이잖아. 곱하기 12분의 얼마? 6. 이렇게 해주면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거지? 얼마 나오니 감가상각비는? 10만 원 나오죠. 감가상각비에 10만 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만 보게 들어봐. 내가 표현하는 말 잘 들어봐요. 보통예금이 한 방에 없어져서 정부보조금 한 방에 없어졌지. 근데 기회장치는 나누기 내용연수 했지. 얘도 뭐를 해줘야 돼요? 나누기 내용연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잔존가치가 있지, 그치? 만약에 잔존가치가 없었으면 100만 원 나누기 4년이면 얼마 나와요? 25만 원 나오지? 맞니? 곱하기 12분의 1 하면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그냥 나누기 4. 얼마 나와? 5만 원 나오지? 곱하기 12분의 1 얼마 나와? 2만 5천 원 해주면 돼. 근데 지금은 잔존가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지금 얼마 나왔어? 감가상각비가 1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이게 첫 번째면 두 번째 10만 원 감가상각비 곱하기 기계장치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빼주면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100에서 20만 원 빼면 요거 100에서 20만 원 빼면 얼마 나오지? 80만 원 나오죠. 80만 원 분의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이 얼마예요?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잔존가치가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10만 원 곱하기 80만 원 분의 20만 원 하면 얼마 나오니? 8, 26, 8, 5, 4, 2만 5천 원 나오지? 맞아요? 2만 5천 원만큼 요거 없어주시면 돼요. 정부보조금 금액은 2만 5천 원. 그 얘는 10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니까 7만 5천 원 이렇게 될 거야. 7만 5천 원. 자 그러면 여기 봐요.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는 기계장치가 100만 원이고요. 잘 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생겼어? 10만 원 생겼고요. 10만 원. 마이너스 정부보조금은 20에서 2만 5천 원이 없어졌으니까 17만 5천 원. 는 이렇게 20에서 2만 5천 원 없어졌으니까 17만 5천 원. 얼마 나와 그러면? 100에서 10만 원 빼면 90이지. 90에서 17만 5천 원 빼면 72만 5천 원? 72만 5천 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물은 건 뭘 물었어요? 순 장부 금액을 물었지, 그치? 72만 5천 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72만 5천 원. 그래서 자 잠깐만 이거 비교해서 이거 지워도 되죠? 잠깐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잠깐만 여기 봐. 얘는 지금 잔존가치가 있을 때예요. 자 7월 1일 날 거 여기 보자. 7월 1일에 기계장치가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100만 원. 차변에 정부보조금이 얼마라고 그랬어? 20만 원. 대변에도 정부보조금이 얼마? 20만 원. 그러면 12월 31일에 여기 봐요.
12월 31일에 내용연수는 4년이고요. 내용연수는 4년이고 잔존가치는 0이야. 잔존가치는 0.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봐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묻는게 얘는 똑같아요. 내용연수 몇 년분에? 4년분에 취득원가 얼마? 100만원. 맞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있어 없어? 없어요.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요? 25만원. 곱하기 12분의 6개월. 그러면 25만원 나오네. 12만 5천원. 12만 5천원. 그치? 요거 하니까 12만 5천원. 이렇게 나와요. 12만 5천원. 잔존가치가 없으면, 그치? 그러면은 얘도 간단해. 얘 정보보조금도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얼마? 20만원. 나누기 몇 년? 4년. 그럼 얼마 나와요? 5만원. 곱하기 얼마? 12분의 6. 얼마야 그러면 정보보조금은? 2만 5천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10만원.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잔존가치가 있을 때는 일단 계산해서 요거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들? 10만원 나왔지? 10만원 곱하기 여기 봐 이렇게 10만원 곱하기 잔존가치 빼준 금액 80만원분의 정보보조금에서 25,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잔존가치가 없는 걸로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있는 걸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세요.